자, 여러분 잠시 지도를 펼쳐 동유럽의 폴란드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가장 공포에 떨었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바로 옆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그들은 다급해졌습니다. 당장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 폴란드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드는 독일, 그리고 세계 최강의 무기 대국 미국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3년 뒤에나 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폴란드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단 하나의 기업을 지목합니다. 바로 한화입니다. 그들은 한화에게 K1 자주포와 천무다연장 로켓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그리고 많이 주십시오. 한화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계약 도장을 찍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최신형 자주포 24문을 배에 실어 폴란드 항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독일이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냈다. 도대체 저 괴물 같은 생산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은 한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매년 가을 여의도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 축제, 혹은 야구 꼴찌를 해도 보살처럼 웃어주는 한화 이글스의 팬들, 아니면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생명보험사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화는 이렇게 친숙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기업입니다. 하지만 국경 밖에서 바라보는 한화의 이미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한화는 아시아의 로키드 마틴이자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무기를 만드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기업은 단순히 화약을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세계를 호령하는 방산 제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화의 시작은 아주 위험하고 거칠었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을 때 창업주 김종희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재건하려면 폭발력이 필요하다.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한국화약, 줄여서 한화가 된 것이죠. 그때부터 한화의 DNA에는 화약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화약을 만들기 시작했던 회사가 7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신냉전이라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다시 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재무장을 선언했고 중동은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으며 호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최신형 장갑차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약속이나 한 듯 한화의 무기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세계는 미국의 무기나 독일의 전차가 아니라 한화의 K9 자주포에 열광할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화의 무기에는 서구권 방산 기업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생존 본능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지난 70년간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공장을 돌리며 쌓아온 압도적인 데이터와 생산 능력, 성능은 명품인데 배송은 로켓 배송인 이 기이한 경쟁력이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한화가 걷고 있는 이 길은 결코 꽃길만은 아닙니다. 방산 사업은 본질적으로 죽음을 파는 비즈니스라는 윤리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한화는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며 바다로 진출했고 세트레가이를 품으며 우주로까지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을 꿈꾸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한 확장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승계 구도를 둘러싼 김동관 부회장의 경영 능력 입증이라는 숙제도 남아있죠. 오늘 기업의 흥망성쇠에서는 다이너마이트 냄새 진동하던 한국 화약이 어떻게 글로벌 방산 시장의 포식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진화했는지 그 격동의 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는 가슴 벅찬 현장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비즈니스 전쟁과 냉혹한 국제 정세의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던 20조 잭팟 수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K방산의 심장부로 진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는 왜 한화의 무기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화 방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명품 무기 K9 자주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50%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 지구상에 굴러다니는 최신 자주포 2대 중 한 대는 한화가 만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벤츠와 BMW가 장악한 고급차 시장에서 한국 차가 점유율 1위를 하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도대체 KN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 걸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방산업계의 도요타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자주포가 성능은 최고지만 가격이 비싸고 유지 보수가 까다로운 페라리라면 한화의 K9은 성능은 준수한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 고장도 잘 나지 않는 튼튼한 SUV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친 납기 능력입니다. 방금 전 서론에서 독일은 무기를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냉전 종식 이후 평화에 젖어 생산 라인을 대부분 멈췄습니다. 기술자는 은퇴했고 부품 공급망은 끊겼습니다. 그러니 주문이 들어와도 공장을 다시 돌리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반면 한화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70년간 북한이라는 주적과 대치하며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창원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는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숙련된 용접공과 엔지니어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주문했을 때 이미 만들어둔 물건을 바로 보내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현지에서 고장이 나면 한국 정비팀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바로 고쳐주는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도 오직 한국 기업인 한화만이 가능한 신기 기술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성능 좋고 싼데 배송까지 로켓 배송인 제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화의 야망은 단순히 육지에서 대포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그리는 큰 그림은 훨씬 더 거대하고 입체적입니다. 2023년 한화은 재계의 우려 섞인 시선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을 2조 원에 인수하며 한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요즘 조선업 힘들다는데 그 적자투성이 회사를 왜 샀습니까? 단순히 배를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한화의 목표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비행기 엔진과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적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한화오션의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 능력이 더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이지스함에 한화의 레이더를 달고 한화의 미사일을 싣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한화오션이 만드는 3,000톤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K9 자주포 수백 대를 파는 것과 맞먹는 부가가치가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화는 캐나다와 폴란드, 필리핀 등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잭팟이 터진다면 한화는 육상의 K홈에 이어 해상의 잠수함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캐시카우를 손에 쥐게 됩니다. 육지와 바다를 장악했다면 남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주입니다. 한화는 누리호의 심장인 엔진을 제작했고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시스템 기업인 세트레가이를 인수하며 우주로 향하는 길을 닫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우주에 띄운 정찰 위성으로 적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상의 자주포와 바다의 함정에 전달해 정밀 타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화가 꿈꾸는 육해공 우주 통합 방산 솔루션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모든 무기 체계를 한 기업 안에서 자체 생산하고 통합할 수 있는 회사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의 1개의 화약 회사가 이제는 세계 최강의 방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물론 한화에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화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의 불안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포성이 한화에게는 기회였지만 반대로 말하면 전쟁이 멈추거나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 수주 절벽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산은 철저히 정치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외교 관계가 틀어지거나 미국의 견제가 들어오면 하루아침에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의 방산 강국들이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산 무기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산 무기 수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의 흑자 전환과 노후화된 설비 투자 문제, 그리고 우주 사업의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 체제에서 과감하게 단행한 이 인수합병들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게 된다면 거대해진 덩치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의 도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 서구권 국가들이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조차도 포탄 생산량이 부족해 한국에 손을 벌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화는 단순한 무기 판매상을 넘어 자유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자처하며 글로벌 안보 지형의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국산화의 꿈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주 발사체와 차세대 잠수함까지 한화가 지난 70년간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중화학 공업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본론을 마치며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한화는 록히드 마틴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덩치만 큰 내수용 기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까요? 이어지는 결론 파트에서는 한화가 그려갈 미래 시나리오와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너마이트 공장에서 시작해 육해공을 넘어 우주까지 넘보는 한화의 거대한 야망,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서 한화가 어떻게 K9 자주포로 세계 시장을 제패했는지, 그리고 왜 적자투성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바다로 뛰어들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방산 그거 반짝 특수 아니냐? 전쟁 끝나면 다시 도루묵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비즈니스의 판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한화가 걷고 있는 길은 단순한 무기 판매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을 담당하는 거대한 시스템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화가 꿈꾸는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라는 비전은 단순히 덩치만 키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 솔루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탱크가 포를 쏘고 보병이 돌격하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주에 떠있는 위성이 적을 감지하면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바다의 이지스함과 육지의 자주포, 그리고 하늘의 무인기에게 동시에 전달되어 오차없이 타격하는 초연결 전쟁입니다. 한화는 지금 이 모든 체계를 하나의 회사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업이 되려 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가 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미사일이 날아가고 한화 오션의 잠수함이 은밀하게 타격하는 그림. 이것이 완성된다면 한화는 단순한 하청 업체를 넘어 전 세계 국방부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숙제는 바로 한화 오션의 정상화입니다.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살아나지 못했던 대우조선해양의 낡은 체질을 얼마나 빨리 흑자 구조로 돌려놓느냐가 관건입니다. 조선업은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강성노조와의 관계 정립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약 한화오션이 그룹 전체의 자금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된다면 육상 방산에서 번 돈을 바다에 쏟아부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이끄는 한화의 승부수가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승자의 저주가 될지는 바로 이 거제도 조선소의 부활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높은 벽은 바로 원천 기술의 격차입니다. 우리가 방산 강국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엔진이나 센서 같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노스롭 그루먼 같은 거인들은 매년 수십조 원을 연구 개발에 쏟아붓습니다. 반면 한화의 연구 개발 규모는 아직 그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가성비와 납기 능력은 훌륭한 무기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영원히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방산 기술을 추격해오고 있는 지금 한화에게 필요한 것은 흉내 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한화 스스로도 당장의 수주 실적에 취하지 않고 뼈를 깎는 기술 투자를 감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시대가 그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냉전 시대 전 세계는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제조 역량이 쇠퇴했고 유럽은 너무 느립니다.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당장 쓸 수 있는 고품질의 무기를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고 그 중심에 한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다면 앞으로의 10년은 K방산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화의 수출 잭팟은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또한 한화의 성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평화는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한화 창업주 김종희 회장은 사업보국, 즉 사업을 통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가 된 땅에서 화약을 만들던 그 절박한 마음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넘어 폴란드의 평원을 지키고 호주의 바다를 누비는 힘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구걸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한화가 만든 무기들은 역설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꽃놀이 화약을 만들던 회사가 우주로 쏘아 올린 로켓이 되기까지 한화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창사 이래 가장 큰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로기드 마틴을 넘어서는 글로벌 초인류 방산 기업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내수 시장의 포화와 무리한 확장의 덫에 걸려 주저앉을 것인가? 김동관 호가 이끄는 한화의 항해는 이제 막 거친 대양으로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화가 한화오션이라는 거대한 배를 어떻게 수리해서 출항시키는지, 그리고 우주라는 미지의 영역에서 어떤 깃발을 꽂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의 주류로 편입되는 과정을 목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뉴스에서 들려오는 한화의 수주 소식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묵직한 버팀목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방산제국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음이 축제의 불꽃이 되기도 하고 적을 제압하는 포성이 되기도 하듯, 기술은 쓰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화가 가진 기술이 인류의 평화를 지키는 정의로운 힘으로 쓰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기업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흥망성쇠의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